자, 18년도 1회차입니다. 두 다항식 A가 네. x제곱 마이너스 x이고 B가 x 플러스 1과 같다. 네. 요거에 대하여 A 플러스 B를 구하세요 이랬죠. 네. 이 문제를 풀 때는 일단은 A 값과 B 값을 찾아서 더하면 된다. 네. 요게 풀이 방법일 테고 요 A에 해당하는 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네. B에 해당하는 게 어디 있어요? B. 여기 있죠. 네. 그래서 A 자리에 x제곱 마이너스 x를 대입 이렇게 네. 그 다음에 헷갈릴까봐 가로로 묶어주고 네. 여기 있던 플러스식은 그냥 그렇게 씁니다. 네. B 자리에 x 플러스 1을 또 쓰는데 여기가 지금 플러스이니까 헷갈리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이게 마이너스라면 네. 양쪽 부를 다 바꿔줘야 되는 일이니까 처음서부터 가로로 묶어서 헷갈리지 말라고 하는 걸 연습을 습관을 좀 들여두세요.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푼다면 가로를 풀 때는 원래 가로 안팎에 있는 숫자를 곱해서 푸는 거죠. 네. 근데 가로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플러스 1이 있죠. 네. 그러니까 그냥 나오고 요거를 풀 때도 그냥 풀고 그냥 나와서 이제 전개를 하고 나니까 여기서 문자의 덧셈 뺄셈에서 같은 문자끼리만 계산하면 된다. 네. 그래서 이거 두 개가 없어지겠죠. 네. 그래서 x제곱 플러스 1만 남게 되고 답은 3번. 이렇게 넘어가고요. 2번 문제. 항등식이라고 냈습니다. 자, 등식. 네. x-2의 제곱은 여기 있는 요식과 같다. 네. 이게 등식이에요. 네. 그랬을 때 x에 대한 항등식이라 했습니다. 항등식은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이다. 항상 등호가 성립한다는 건 이쪽에 좌변과 이쪽에는 우변이 같다는 뜻이에요. 같으려면 뭘 하면 되느냐면 결국은 비교를 해서 값을 골라내야 된다는 것인데 뭘 비교하느냐면 개수를 비교하는 작업이 있어야 됩니다. 개수. 개수가 뭐예요? 그러면 문자의 앞에 있는 숫자가 개수죠. 네. 그러기 위해서 일단은 이 부분을 전개를 먼저 합니다. 과정을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있는 거를 전개를 하면 이건 x-2라는 전체를 두 번 곱하라는 뜻이니까 풀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여기도 x-3 전체를 두 번 곱해야 되는 거니까 자, x-3, x-3 그 다음에 이 부분 플러스 2 괄호 x-3 요것만 먼저 곱해야 되는 거니까 좀 이따가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쓰고 자, 뭐가 달라졌냐면 제곱부터 쫙 풀이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개를 해야 되겠죠? 전개할 때는 항 하나당 한 번씩 다 곱해줘야 되죠. x랑 x랑 곱해주고 이렇게 길을 먼저 그려드리면 이렇게 먼저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쭉 쓰고 여기 곱할 때도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저렇게 곱해서 쭉 쓰고 여기는 플러스 2도 x랑도 곱하고 마이너스 3이랑도 곱해서 쭉 쓰고 그래서 는을 중심으로 해서 좌변과 우변을 따로따로 쫙 전개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예, 원래 여기다가 0으로 만드는 이 항을 0으로 만드는 x값인 2를 대입을 쫙 해서 풀 수도 있고 3을 대입해서 풀 수도 있어요. 그게 더 쉽지만 이 문제 풀이만큼은 그게 더 쉬울 수 있겠지만 이런 유형의 다른 문제에서는 결국 이 전체적인 전개를 해서 비교하는 이 형식을 알아야만 풀어지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렇게 전체 풀이를 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곱해보면은요 x랑 곱하면은 x제곱 x랑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랑 x를 또 곱하면 똑같이 마이너스 2x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4 이고 요게 는이 여기 있죠. 네. 그 다음에 xx 또 곱하면 제곱 또 곱하면 마이너스 3x 요렇게 또 곱하면 마이너스 3x 이렇게 또 곱하면은 9 기네요. 자, 이번에 여기서 또 저 전개해야 되겠죠. 가로를 풀어야 되겠죠. 플러스 2랑 x를 곱하면 2x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남아있는 a까지 쓰면 이제 최종적으로 전개가 다 됐죠. 이제 남아있는 것이 뭐냐면 요 항에서 같은 문자를 갖고 있는 애들끼리 계산이 가능하다. 이거 기억나세요? 네. 그러니까 문자가 있는 덧셈 뺄셈에서는 같은 문자가 있는 항의 개수만 계산하는 거고 곱하기일 때는 다 갖다 쓴다 그랬죠.
지금 여기는 x제곱. 요 x를 문자로 갖는 애들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여기 남아있는 x가 없는 상수항은 4가 있고. 그래서 x-2를 전체 제곱을 하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라고 과정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쪽에 우변에 있는 것들도 x제곱은 그냥 쓰고, x를 달고 있는 게 총 3개네요. 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합이 마이너스 6. 여기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6이랑 플러스 2는 마이너스 4가 되고, x는 그냥 쓴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밑줄 친 하나, 둘, 세 가지를 몽땅 계산하니까 여기 나왔다는 뜻이죠. 네. 마이너스 6에서 2를 더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자가 없는 애들 9하고 마이너스 6 플러스 a 있죠? 요걸 쭉 쓰는 건데 이 6하고 9하고는 계산이 가능해요. 네. 그래서 플러스 3 플러스 a가 이렇게 남는다 했을 때 이제 이 계수 비교를 해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한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플러스 a가 같으려면 누구랑 누가 같아야 되느냐? 누구랑 누가 같아야 돼요? x제곱 얘랑 네. 얘랑 같아야 되죠? 네. 같아요? 네. 같죠? 네. 뭘 보고 알아요? x제곱은 원래 같은 거고 네. 계수가 1이잖아. 네. 같은 거예요. 네. 그다음 마이너스 4x랑 마이너스 4x도 같죠? 네. 그럼 이제 나머지 누구랑 누가 같으면 돼요? 플러스 4하고 3 플러스 a라는 네. x 없는 상수항들끼리가 같으면 되죠. 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4는 3 플러스 a와 같으면 이 식이 다 성립하는 거죠. 네. 이것도 원래 1차 방정식이죠. 네. a의 값을 구하는 1차 방정식인데 그냥 편하게 자 3에다 뭘 더해야 4가 돼요. 1. 그래서 2번 답도 1번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결하고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걸 보시고 글씨가 작다, 뭐 흐려서 안 보인다, 아니면 제 뒤통수가 너무 큰 건 할 수 없는데 이제 거슬린다 그럼 제가 이제 많이 나와서 설명을 하겠죠. 그런 것들을 저한테 그 요청사항들을 주시는 거, 그걸 피드백이라 그래요. 저한테 그런 걸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3번 문제. 예. 다항식. 예. 이 자체가 항이에요, 기항. 네. 다항식은 항이 여러 개 있다. 네. 그 중에 숫자만 있으면 상수항, 네. 이건 문자항,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 어쨌든 이러한 다항식이 x 플러스 1로 나누어서 떨어진다 그랬어요. 자, 이 나누어서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게 가장 큰 힌트예요. 9 나누기 3은 얼마예요? 여기 한번 볼게요. 9 나누기 3은 몫이 얼마예요? 3. 모른다 그러셔야 돼요. 예. 뭐. 괜찮아요. 이럼 나머지는 얼마예요? 0. 0이죠. 네. 이걸 나눠서 떨어진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항과 항을 나눌 때 나눠서 떨어진다라는 말이 나오면은 아, 나머지가 0이구나. 요렇게 식을 놔줄 수만 있으면 이게 가장 큰 힌트예요. 다시 나누어 떨어진다 그러면은 나머지가 얼마라고? 0. 0이니까 는 0이고 응용편입니다.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이다. 그러면 는 3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다른 문제 유형이 나올 때 설명 다시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문제 유형인데 요건 이제 풀이 방법은 외우셔야 돼요. 요게 나누어지는 수, 이걸 나누는 수라고 했을 때 나누는 수를 0으로 만드는 x값, 이게 누구예요? 여기는 요거 부호를 바꿔요. 그럼 얼마예요?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1을 x자리에 대입, x자리에 대입을 해서 는 0이라고 식을 펼쳐놓고 푸시면 돼요. 네. 자, 다시 두 가지입니다. 나누어 떨어질 때는 뭘 해야 돼요? 는 0. 그다음 나눈다라는 얘기 나오면은 요거 부호 바꿔서 요 부호 바꾼 숫자를 x에 대입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예. 계산하는 게 아니라 정리입니다. 보세요. 네. 여기 보세요.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넣는다 그랬죠? 네. 마이너스를 대입할 땐 헷갈리지 말라고 가로 쳐주는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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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마이너스를 넣어서 가로 쳐주고. 네. 이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맞죠? 플러스 a 곱하기 x 대신에 얼마 들어갔어요? 마이너스 1.
지금 슉 말하느라고 놓쳤을 수도 있는데 이거 곱하기 대신 제가 점 찍은 겁니다. 네. 헷갈리지 마시라고. 예. 그다음 플러스 3 짝 하면 마이너스 1 데이터 했죠. 네. 얘를 어떻게 한다고? 이게 는 0이라고 이렇게 합쳐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가 3이라면 는 3이라 그랬습니다. 네. 다음에 자 확인할 때 하시면 되고. 자 이거 이제 풀어볼까요? 네. 일단 딱 막 계산하기 전에 봐야 돼요. 식 하나에 문자가 하나가 있으면은 무슨 수를 써도 답은 나오죠. 네. 이항 정리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자 이제 A 값을 구하는 게 목표였으니까. 자 마이너스 1을 전체 제곱하면 얼마예요? 1. 요거 두 개 곱해야 되죠. 네. 그럼 얼마 나올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1. 곱하니까. 네. 그럼 여기 플러스 3 있죠. 네. 는 0이에요. 됩니다. 이것도 지금 보시면 문자가 하나가 있고 차수가 1이니까 이거 1차 방정식이거든요. 네. 1차 방정식 풀이하는 방법이 뭐였죠? 대박. 근을 중심으로 해서 문자끼리 모으고 숫자끼리 모으는 게 요게 기본이죠.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였어요? A 우리가 원하는 거는 A 값을 구하는 거예요. 네. A는 플러스 A죠. 네.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A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호를 바꿔줘야지. 그렇죠. 자, 3과 마이너스 3이 다르듯이 네. 플러스 A와 마이너스 A는 달라요. 네. 그래서 계산 쫙 해보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어쨌든 1차 방정식이니까 문자끼리 모으고 숫자끼리 모아야 되는데 질문하겠습니다. 좌변에다가 문자를 놓을까요? 우변에다 문자를 놓을까요? 좌변으로 우변에다 문자. 지금 현재 거기서는 오변에. 원래대로라면은 문자를 우리가 익숙한 건 이거예요. 네. 문자를 여기다 놔두고 네. 그렇죠. 숫자만 쫙 이사를 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플러스 3이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A는 얼마요? 마이너스 4와 같은데 네. 여기서 이걸 마이너스 4라고 고르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네. 문제가 원하는 건 플러스 A인데 네. 우리 값에서 나온 건 마이너스 A니까 네.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A를 없애줘야 된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없애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편하게 그냥 이렇게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A를 이쪽으로 넘겨서 플러스 A를 만들고 다시 마이너스 4를 이쪽으로 똑같이 보내서 4를 만들어서 네. 자 이거 읽어보세요. 4는 A와 같다. 그렇죠. 같다가 들어가야 되죠. 네. 4는 A와 같다. 아니면 A는 4와 같다. 그래서 A 값이 요렇게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네. 뭘 신경 써야 되는지 아시겠죠? 네. 네. 1차 방정식의 풀이 방법은 문자는 문자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모아서 값을 구하는데 문자가 마이너스를 달고 있으면 바꿔줘야 된다. 네. 하시겠어요? 예. 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어떤 식당 떡볶이를 드셨길래 이렇게 컨디션이 좋아요? 참 이런 말 다 녹음되는 거죠 지금. 네. 편집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로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더러워서 편집 안 하려고. 4번 괄호 열고 6 플러스 3i 플러스 괄호 열고 마이너스 2 플러스 4i를 계산하면 이랬죠. 네. 계산하면 이랬어요. 자, 이 i가 달려있는 숫자 우리가 전에 배웠었는데 네. i자는 실생활에 없는 수, 네. 허수라 그래요. 허수. 허수는 계산을 못하고 문자 취급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숫자와 문자가 붙어 있으니까 계산을 못한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결국 뭐라 그래요? 네. 실수와 허수가 붙어 있는 이런 문제는 복소수라 그러고요. 복소수 부분도 역시 계산을 다 해서 계수 비교를 하면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소수 문제 풀 때 가장 중요한 팁은 실수끼리 모으고 허수끼리 모으고 요거였죠. 네. 자, 그럼 요거를 가로를 풀어볼 건데 네. 요것도 역시 가로 앞에가 플러스 1이니까 그냥 써도 되겠죠. 네. 그 다음 여기도 요렇게 가로를 풀 거면 곱해줘야 되는데 플러스니까 상관없죠? 네. 2 플러스 4i라고. 자, 전개를 먼저 했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요거죠. 실수끼리 모은다, 허수끼리 모은다. 자, 실수가 누구예요? i자 없는 거. 6하고 마이너스 2가 실수구나. 네. 허수는요. i자 달린 거 플러스 3i 플러스 4i. 그래서 실수끼리 모아서 계산합니다. 6과 마이너스 2는 4. 4. 허수끼리 모아서 계산하면 7i죠.
근데 여기는 지금 이렇게 끝난 거예요. 네. 실수와 허수는 더 이상 계산 못 합니다. 네. 허수 부분은 문자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끝난 거예요. 그럼 다음 몇 번이에요?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시험에 그대로 나와준다라면 상관없는데 네. 제가 이걸 말을 안 해야 되는데 보통의 문제는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A 더하기 플러스. 뭐예요? 위에서 봤던 건 같죠. 네. 4 플러스 7i는 a 플러스 bi와 같다. 네. 그럼 a가 얼마? A4. 4. b는 7. 7. 이렇게 해서 a랑 b를 더하면 11 뭐 이렇게 나오겠죠. 네. 이렇게 돼 있으면 a가 얼마예요? 네, 4. 4. 4. b는 7. A. 플러스 7. 마이너스 7이 마이너스 이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은 b랑 7이랑 같으면 되죠. 네. 자, 같은 플러스니까 네. 같은 i니까 네. b랑 7만 같으면 돼요. 네. 근데 지금 거는 요렇게 바뀌었죠.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달려있을 때 조심하시라고 여기서 있었는데 어디 갔어 이거? 그죠? 네. 마이너스 b와 7이 같으면 마이너스. 이거 플러스 b로 바꿔주시라 그랬죠. 네. 그럼 얘가 1이 가면서 되고 플러스 7이 넘어오면서 마이너스 7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는 항상 플러스로 바꿔줘. 달라요 이게. 그래서 보통의 문제 유형은 요 유형이고 예. 앞으로 우리가 조심하셔야 되는 유형은 이제 이거예요. 보세요. i는 루트 마이너스 1과 같죠. 예. 네. 그러니까 얘는 더 이상 계산할 수가 없는 숫자예요. 자, 여러분. 제곱을 한다. 같은 수를 두 번 곱한다. 제곱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숫자가 있나요? 1을 제곱하면 1이죠. 네. 마이너스 1을 제곱해도 1이에요. 예. 근데 이 i라고 하는 이 숫자는 i는 마이너스 1이죠. 네. i 제곱은 마이너스 1을 두 번 곱하는 거죠? 네. 제곱과 루트는 서로 없어지니까 남는 게 마이너스 1이에요. 네. i 제곱은 마이너스 1과 같아요. 그럼 이제 i는 루트를 달았으니까 이걸 허수라서 계산 못한다 그랬는데 i의 제곱은 루트도 없어요, i도 없어요. 실수 마이너스 1이 돼버려서 정수가. 마이너스. 그래서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푸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예. 요렇게 이성질을 이용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따지면 i의 4제곱은 얼마일까요? 아예 i의 4제곱은 i 제곱을 두 번 곱한 거 아니에요? i 제곱이 마이너스 1 아니에요? 예. 두 번 곱하죠? 1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i 제곱은 마이너스 1과 같고 i의 4제곱은 1과 같으니까 아, 그렇게 되네요. 그게 되겠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3i 제곱 플러스 4i 4제곱 이렇게 돼 있다면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3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i 4제곱은 1이라며요? 예. 그러니까 4 곱하기 1이니까 4 이래서 플러스 1이라고 플러스. 실수 계산, 정수 계산해서 답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건 안 해봤네. 안 해봤죠 당연히. 그러니까 선생님 그거 한번 찍어주면 안 돼요? 아니 진짜 저쪽으로 싫어요. 동영상 올려주시겠어요? 당근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설명까지는 지금 너무 나간 거예요. 네. 근데 i 제곱까지는 시험에 나왔습니다. 예. 마이너스 1. i 4제곱까지는 너무 나간 것이긴 한데 아. 반복적으로 좀 들어두세요. 아니 4제곱은 자, 그렇죠. 네. 복소수 문제는 어떻게 풀어요? 실수. 끼리끼리 모아서 네. 푼다라고 말씀드렸죠. 5번 하겠습니다. 예. 함수라 그랬습니다. 함수는 원래 이거였죠. 그러니까 보따리 함수 문제에서 풀 때도 x에서 y로의 대응, x의 영역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정의역, 이 정의역에서 출발한 x값에 대해서 대응하는 y값을 치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보따리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는 문제 유형도 있기도 하지만 그래프를 가지고 나오기도 하는 거죠. 함수라는 건. 예. 그래서 얘는 일단 됐고 요거는 뒤에 가서 풀고.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x값에 대응하는 y값을 찾아주는 거를 함수라고 하는데 여기는 문제가 이거예요. 자,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제대로. x는 네. 0보다 x는 0보다 크고. 잘 읽으셨어요. 작구나. 이 부등호가, 이 부등식이 네. 요 부등식과 요 부등식을 섞어 놓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 두 개만 있을 때는 0은 x보다 뭐 이렇거나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읽으면 되는데 이렇게 있을 땐 얘를 먼저 읽어주는 거죠. 네. x는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읽어주는 거죠. 네. 이거를 우리말로 할 때는 이상, 이하 이런 거 해봤죠. 이상이야. 부등호의 영역을 표시할 때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죠. 9번 가면 나오겠죠. 예. 그래서 이 함수 문제는 영역이 x가 0부터 3까지일 때만 신경 쓰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함수 그래프에서 가로축이 x인데 네. x가 0부터 3까지 여기 있죠. 여기 네, 정해놓은 네. 예. 요 자리에 해당하는 y값 얘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프를 보실 때 다시 0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요 자리 예. y값 예. 요거에만 지금 실선이 되어 있고 나머진 점선이죠. 예. 문제 바깥이라는 거예요. 묻는 영역 바깥에. 그럼 다시 파악하겠습니다. x값이 0부터 3까지일 때 네. 2차 함수 y는 x-1의 전체제곱 플러스 2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이랬어요. 최대값을 구하세요나 최소값을 구하세요나 여러분이 외우셔야 될 거 얘가 y값이다 이거예요. y를 f의 x라고 표시할 뿐이에요. 다시 최대값이 뭐라고요? y값. Y값. Y. 최소값은 뭐라고요? Y값. y값.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 관계식에 의한 그래프가 요거고 이 문제에서 의미 있는 x의 영역이 요까지다 보니까 예. 이 x랑 만나는 대응하는 y값이 3부터 요까지거든요. 네. 이 중에 최대값 구하래요. 6까지 갔잖아. 대박. 끝. 끝. 하시겠어요? 예. 네. 그럼 최소값은 얼마일까요? 여기 2. 여기. 여기가 최소값이겠죠. 네. 요게 2죠. 네. 요게 최소값. 요게 최대값. 최대값. 아시겠어요? 네. 네. 그다음 하나만 더. 여기에서의 꼭지점 좌표는 뭘까요? 꼭지점. 1과 2. 는 요 자리입니다. 네. 2. x쪽은 1, y는 2에 해당하는 요것이 요 좌표가 꼭지점의 좌표예요. 1,2가. 2,2.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림이 나와서 일단은 쉽게 네. 다행히 해결이 됐는데 그림이 없다라면 요 함수 관계식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네. 요 의미, 요 부호 바꿉니다. 네. x가 1일 때 1. y 값은 2이다. 2다. 요게 바로 요게 되는 거예요. 1. 그림 보고도 나올 수가 있고 식을 보고도 찾아낼 수가 있어요. 다만 이건 그래프의 기울기가 플러스니까 아래쪽으로 볼록하다 보니까 최소값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지점 좌표를 찾는 것까지도 네. 보시면 되겠죠, 그냥? 네. 자, 다시 정리해드리면 2차 함수는 항상 포물선의 형태로 나오는데 x의 범위가 주어지고 이 x의 범위 내에서만 의미가 있다. 실선으로 표시된 영역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중에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으라는 문제가 있다면 얘는 항상 y값의 숫자를 읽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또 가뿐하게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6번이에요. 예. 2차 부등식 문제가 있고요. 2차 부등식은 영역을 따지는 거죠. 네. 여기서 외워야 될 게 뭐예요? 자, 식이 있을 때 네. 0보다 작으냐 크냐? 네. 맞아요? 네. 자, 이거예요. 식이 0보다 작으면 사이, 사이. 식이 0보다 크면 양쪽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 등호입니다. 등호 여기에 있는 거에 따라서 등호가 있으면 데리고 가요? 안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니까 까맣게 네. 태워서 가고 등호가 없으면 안 데리고 가니까 비워놓는 거죠. 네. 이걸 좀 더 외워놓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차 부등식도 2차 방정식 푸는 것처럼 일단 x에 해당하는 값을 찾아야 돼요. 네. x값을 찾는다. 그럼 여기서 x값이 얼마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 부호를 바꾸시면 x값이죠. 네. 어떤 거예요? 원래대로 따지면 네. 이 괄호 안을 0으로 만들어주는 x값. 그러니까 얘랑 부호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요 하나의 x값은 마이너스 1이라고 찾았고 네. 요쪽에 있는 x값은 플러스 3이라고 찾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숫자 두 가지 마이너스 1과 3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네. 사이. 그럼 답이 될 수 있는 거는 3번 아니면 4번. 그 중에 식 전체가 0보다 작아야 되니까 어느 영역이에요? 사이.
사이가 돼 사이. 는이 있으니까 태우고 간다고 까맣게 칠해놔야 되겠죠. 4번이 되겠어. 그럼 질문 하나. 여기 있는 마이너스 1과 3은 네. 원래 있던 식에서의 x값인가요? 옆에 있는 상수의 값인가요? x값이 되겠습니다. x값입니다. 네. 여기를 이 괄호 안을 0으로 만드는 마이너스 1이 그냥 여기를 그대로 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1은 결국 x값이다. 네. 여기 있는 숫자를 구해주려면 이놈의 부호를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접수되시겠어요? 네. 그런 기출문제 있었죠. 그래서 우리 1번 요거 하나 가지고 식을 만들어 볼게요. 요게 마이너스 3이 있고 요게 1이 있죠. 네. 그러면 식 하나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부호 바꿔서 이렇게, 또 부호 바꿔서 이렇게. 그래야만 x값이 부호 바꿔서 이거 나오고 x값이 부호 바꿔서 1 나오겠죠. 그 다음 자 그림 보니까 사이에 있어요, 양쪽이에요? 양쪽이니까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여기 태워갖고 가요, 비워놓고 가요? 태워서 가니까 는이 있다. 연습 되겠죠? 예.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2차 부등식은 요거예요. 식이 0보다 작다, 식이 0보다 크다에 따라서 이쪽이냐 저쪽이냐 달라지고. 마지막 판별은 요 는에 따라서, 는의 유무에 따라서 칠하느냐 비워두느냐 요거죠. 할만하세요? 네. 7번.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A가 1,1, B가 3,2가 있을 때 요 사이에 거리를 구하세요 이랬죠. 네. 거리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죠? 공식이 빼서 빼서 제곱. 빼서. 자, 요거는 큰 루트는 외우세요. x값 하나에서 x값 하나를 빼서 제곱 더하기 X. y값 하나에서 y값 하나를 빼서 제곱. 이러면 거리가 나와요. 그러면 그림 말고 주어진 이 좌표를 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얘가 x죠? X. 요게 y죠? Y. 요게 x죠? 예. 요게 y예요. Y. 똑같이 y 하니까 구분이 안 되니까 번호 붙여볼게요. 요걸 앞에 있다고 x1, y1, Y. x2, B. y2 예. 해설서를 보면 다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빼서 제곱을 하니까 자 보세요.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1에서 3을 빼서 제곱. 요 1에서 2를 빼서 또 제곱. 큰 루트를 씌운다라는 거. 이게 거리 구하는 공식이라는 거죠. 근데 이건 바꿔도 상관없어요. 1 빼기 3에서 제곱하셔도 되고 네. 3 빼기 1에서 제곱하셔도 돼요. 네. 근데 맞아야 되겠죠. 앞에서부터 했었으면 앞에서 끝까지 가고 예. 뒤에서부터 뺐으면 뒤에서 빼고. 그럼 저는 지금 뒤에 거 숫자가 크니까 뒤에서 뺄래요. 예. 그래서 공식대로 넣어봅니다. x 빼기 x 제곱이니까 X. y 빼기 y 제곱이니까 자 저는 3 X. 빼기 요 x 2 빼기 요 y 이래서 큰 루트를 씌우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요 공식에 대입하는 거예요. 공식을 잘 몰라가지고. 자 풀어볼까요? 루트는 나중에 할 거고요. 자, 요 가로 안의 계산 먼저. 3 빼기 1은 2 2의 제곱 더하기 2 빼기 1은 1 제곱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2의 제곱이니까 4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1. 루트 안의 숫자가 얼마예요? 5. 답은 요게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죠. 일단 요게 하나. 이렇게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게 기본이에요. 예. 그 다음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거리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으면 이 공식을 이용을 해서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빼서 제곱. 근데 보통은 얘랑 쌍벽을 이루는 게 중점을 구하세요. 중점. 중점. 중점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요 점과 요 점의 숫자를 더해서 절반. 중점은 가운데니까. 맞아요? 중점식을 구하는 건 더해서 절반. 그러니까 여기 주어져 있는 요 좌표를 가지고 중점의 좌표를 구한다라 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보세요. x끼리 더해요. 1 더하기 3은 4. 2로 나누고 절반. 1하고 2를 더하면 얼마예요? y는 3. 2로 나눠서 중점 좌표는 2,1.5 요 정도 되겠죠. 요게 공식이에요. 그래서 거리와 중점 문제는 번갈아 가면서 나오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도록 하시고.
예. 예. 이건 원래대로 푸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 여기 있는 요 그림만 보고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피타고라스 이걸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지워도 되겠죠? 네.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거는 직각삼각형이 보일 때는 거의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근데 지금 직각삼각형을 우리가 상상으로 그려야 되니까 예. 슉 했을 때 요 삼각형의 대각선의 길이가 선분 AB의 길이잖아요. 네. 맞죠? 예.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제일 짧은 변의 길이가 얼마예요? 1. 1. 중간 변의 길이는 이. 2죠. 네. 그러니까 짧은 변의 길이의 제곱 네. 더하기 중간 변 길이의 제곱. 제곱은 네. 빗변, 제일 긴 변의 제곱과 같다. 네. 이게 피타고라스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 1제곱은 1이죠. 네. 2제곱은 4죠. 네. 합에서 5는 네. 네모의 제곱과 같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 네모가 빗변이잖아요. 네. 빗변이 여기서 사이의 거리잖아요. 네. 이 제곱이 이 빗변의 제곱은 5와 같으니까 네. 사실은 이거예요. 제곱근. 네. 뭐를 제곱했을 때 5가 되느냐? 이 말은 5의 제곱근 찾으라는 소리고 제곱근 찾으세요. 그러면 항상 어떻게 하시라 그랬어요? 루트 씌운다. 루트 씌워야죠. 5에다가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요게 제곱근. 요게 제곱근. 네. 다시 이걸 외우세요. 제곱근을 찾으세요. 그럼 뭘 한다고요? 루트 루트 씌운다. 다시 6의 제곱근을 찾으세요. 그럼 얼마예요? 루트 6. 루트 6. 네. 13의 제곱근을 찾으세요. 그러면은 루트 13. 13. 딱 이거예요. 얘의 의미는 루트 13을 제곱하면 13이 되더라. 이 소리입니다. 예. 알아두시고. 그래서 거리 문제와 중점 문제까지 같이 한번 훑어봤습니다. 8번 내려가 볼게요. 네. 여러분은 이거 영상 보시다가 잠깐 돌려보셔도 되고 잠깐 휴지를 두셔도 되겠죠? 네. 8번에 좌표 평면에서 두 점 A가 B가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이랬어요. 자, 직선의 방정식 그러면 다른 말로 1차 함수이고 1차 함수는 y는 이런 모양이 1차 함수예요. ax 플러스 b. 자, 함수는 x가 얼마일 때 y가 얼마다라는 두 개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라 그랬죠. 예. 거기에다가 a라는 것 기울기, b라고 하는 y절편 이것이 합쳐졌을 때 네.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자 지금 그림을 보시면 두 점 a가 2,-1 여기 있죠? 네. 여기. 예. 네. b는 2,3 여기 있죠? 네. 네. 여기서 지금 찾을 수 있는 함수 그래프는 어머나 직선이에요. 이 의미는 뭐예요? y 값이 얼마가 되더라도 x는 무조건 2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y가 마이너스 1일 때 x가 2, y가 3이어도 x는 2. 이고. 예. 그러니까 y가 100이어도 x는 2라는 네. 이런 걸 상수함수라고 얘기해요. 상수함수. 네. 상수함수. 네. 네. 예. 항상 같은 함수 값이. 근데 지금 여기랑 만나는 거는 괄호축이 x니까 x가 지금 항상 얼마래요? 2. 여기서도 x가 얼마래요? 2. 그러니까 요거 찾으면 답이 되겠죠. 생각 외로 의외스럽지만 어렵진 않은. 그럼 복습. 1차 함수의 관계식에서 y는 ax 플러스 b에서 y절편은 어디예요? b자리. 자, 이건 부호까지 포함해서 플러스 b자리가 y절편. 기울기는 a가 되겠죠. 예. 기울기인 a를 찾는 방법. 첫 번째, 기울기의 의미는 뭐라 그랬죠?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x가 1만큼 증가하면 y는 2만큼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대입하시면 기울기가 나오고, 또 기울기 찾는 방법 두 번째 공식은 마이너스 x 절편 분의 y 절편이죠.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그러니까 요거를 이용하거나 요 공식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찾아야 되는 문제도 있고, 쉽게 나오면 기울기 아니고 y절편만 바로 뚝 직관적으로 찾아서 골라서 답이 되는 문제도 있죠. 네. 이건 총 정리니까 그냥 그렇게 알아놓으세요. 예. 상수함수, 상수함수. 네. 가로든 세로든 한 줄로 쭉 가는 거. 하도 족하는 거. 상수함수. 9번 해보겠습니다.
뭐뭐 원의 방정식 문제죠? 예. 네. 원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은 동그라미인데 네. 원의 방정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두 가지가? 어디요? 맞아요. 중점 말고 중심좌표. 중심좌표. 이거랑 반지름. 반지름. 요것만 찾으면 이렇게 저렇게 해서 넣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일단은 힌트가 여기 있죠. 중심이 x축 위에 있다. 네. x축 위에 있다라면 무슨 말이에요? 여기가 중점이라 중심이라 그랬죠. 네. x축 위에 있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는 우리의 힌트는 y는 0이 되는 거. y 쪽으로 올라간 게 없는 거예요. 예. 평행 이동한 게 없다는 뜻이에요. 원의 방정식에서 x 뒤에 있는 숫자는 x 쪽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했다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이게 그래서 그 중심 좌표가 되는 거죠. 근데 x축 위에 있다라는 말은 중점이 여기 있으니까 네. x축으로는 얼마큼 갔지만 네. y축으로는 하나도 안 갔다. 네. y쪽이 0이다. 네. 그럼 여기 다 y쪽 0이니까 안 써놨죠. 예. 이거 다 힌트인 거 이게. 네. 그 다음에 원점과 점 4,0을 지난다. 원점과 네. 4,0을 지난대요. 누가? 중심이. 중심. 그러니까 이게 지름이란 뜻이죠. 네. 지름이지. 지름. 양쪽이니까 지름. 요게 지름이죠. 네. 0부터 4까지가 지름이에요. 네. 그럼 여기서 우리 반지름 알 수 있어요? 네. 네. 얼마? 2. 반지름은 지름의 반이죠. 아니니까 2. 맞죠? 네. 그 요게 반지름이 2라면 네. 얘도 2죠? 네. 그러면 중심 좌표 알 수 있나요? 이와요. 중심 좌표 알 수 있어요? 네네. x 좌표는 2죠. 네. y 좌표는 0. 없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중심 좌표인 2,0이 부호 바꿔서 들어가면 되고. 그럼 어디요? 얘 아니면 얘네요? 네. 예.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로 바뀌면 되잖아요. 네. y는 0이죠. 네. 그럼 뭐에서 판가름이 나요? 답이 반지름. 여기에서 판가름 나죠. 네. 자, 요 자리는 질문할게요. 반지름 자리예요? 반지름 제곱 자리예요? 반지름 제곱자리. 반지름 제곱 자리. 네. 다 원의 방정식은 제곱. 다 제곱을 달아야 돼. 네. 그래서 반지름이 2니까 요 네. 자리는 2에 제곱해서 네. 4가 돼야 되는 얘가 2번. 답이에요. 다시 원의 방정식은 중심좌표와 반지름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이 방정식에서 뒤에 있는 상수는 반지름 자리예요? 반지름 제곱 자리예요? 반지름 제곱. 반지름 제곱 자리. 네. 2의 제곱입니다. 할만 하시겠습니까? 네. 네. 여기가 만약에 5라면 네. 5라면 네. 이 원에서 반지름은 얼마일까요? 루트. 그거 어디랑 많이. 루트 5지요. 네. 이 자리는 제곱한 자리라 그랬으니까 네. 제곱근을 구하세요는 루트 씌우시라고. 예. 거기다 요 자리가 루트 10 아니 그냥 13이면 네. 반지름은 루트 13 되는 거죠. 네. 루트 13은 3보다 크고 4보다 작아요? 네. 예. 아니지. 아주 맞지 작지. 16. 루트 13은 네. 3보다 크고 4보다 작아요? 작아요. 작아요. 네. 왜요? 3이 루트 9고 네. 4가 루트 16이니까 루트 3은 요 사이죠. 네. 3보다 크고 네. 4보다 작아요. 잘하시네. 오늘 떡볶이집 MSG가 덜 들어갔나 본데? 컨디션 굉장히 좋으십니다. 요런 날 한 6시까지 해줘야 되는데. 네. MSG가 문성근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아니 하는 소리지. 자 10번 좌표 평면 위의 점 네. 마이너스 2,5를 네.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했다. 아유씨 보호 바꿔. X축으로 보호. 대칭 이동은 네. 부호 바꾼다. 네. 바꾼다. 내 거요 상대방 거요. 상대방. 상대방 거 반대쪽 부호 바꾸는 거죠. 네. 대칭 이동은. 그래서 대칭 이동의 종류가 4가지가 있죠. 예. x축 대칭 이동이다 이러면 예. y쪽 부호를 바꾸세요. 쓰지 마시고 예. y축 대칭 이동이다 그러면 x축 부호 바꾸세요죠. 네. 원점 대칭 이동이다 그러면 x, y 부호 다 바꾸시는 거죠. 네. 그다음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이다 그러면 이번에 부호가 아니라 자리 바꾸는 거예요. 순서 바꾼다 그랬어요. 자,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이라 했으니까 네. 뭐 해요? y쪽 부호를 바꾸시라고. 얘가 x고 얘가 y죠. 예. 그 마이너스 2는 놔두시고 예.
y쪽 부호만 바꾸시라는 거야. 그럼 답이 얘죠. 마이너스. 맞아요? 예. 그럼 다시 얘는 그렇다 치고 마이너스 2,5를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였다. 그 좌표를 구해보세요. 그럼 몇 번? 원점 대칭이니까 예. 요걸 외워야